소중한 우리 아가야,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와주어서 정말 기쁘고 고맙구나. 김성은 씨는 결혼 10년 만에 소중한 생명을 얻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실감하며 태어날 아기 샨티의 태교일기를 쓴다. 이름처럼 평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렴. 알았지, 샨티? 사랑해. 훗날 샨티가 엄마가 쓴 태교일기를 보게 될까? 지금 우리가 200년 전 태교일기를 만난 것처럼 내 일찍이 내 아이를 임신하여 양육한 것을 기록하고 한편으로 저술하여 모든 여인들이 보도록 하였는데 이름하여 태교 신기라 한다. 우리 민족은 태중 아기를 인격체로 보아 태어나면 한 살로 인정했다. 아기가 태중에 머무는 10달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품성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다. 아기의 인성까지 생각하는 전통 태교의 지혜가 이 한 권의 태교일기에 담겨 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이 기체조에 한창이다. 왼쪽으로 가볍게 들이마시며 전신을 골고루 움직이는 기체조는 태아와 엄마가 소통할 수 있는 감각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배호흡은 태아를 기분 좋게 자극하고 엄마의 기력까지 높여준다. 애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애기가 태어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몸이 굉장히 개운해져요. 기체조가 끝난 뒤 임신과 출산 정보를 나눈다. 예비 엄마들의 관심은 온통 아기뿐. 입체 초음파를 찍었어요. 애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애기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그때 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너무 힘들어요. 막 못 먹겠어요. 그런 얘기하니까 그 사진을 딱 보여주시면서 어머, 애기가 엄마 힘내세요. 이러고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자연분만 좋다니까 해야지. 아직 보통의 그거는 유혹은 아직. 아기를 위한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예비 엄마들의 생활은 소소한 것 하나까지 태아의 리듬에 맞춰져 있다. 뭐 웬만한 거에 화도 잘 안 내려고 그러고. 네. 진짜로 모든 게 다 간대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게 태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조선 후기에 저술된 한 권의 책에서 우리 태교의 근간을 발견한다. 훌륭한 의사는 병들기 전에 다스리고 훌륭한 교육은 태어나기 전에 가르친다. 태아 가르침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된 책이 바로 태교 신기다. 사주당 이 씨가 쓴 이 책은 옛 경서의 이론과 자녀를 키운 경험의 지혜가 담긴 태교 종합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태교 신계는 태교의 이치와 효험을 강조한다. 선현들의 신뢰를 들어 태교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임신부의 마음가짐에서 출산을 위한 준비 상황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전한다. 부성태교 하나만으로도 전통태교의 우수성을 짐작할 수 있다.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미의 10개월 가르침만 못하고 어미의 태중 가르침은 아버지의 하루만 못하다. 수태 전부터 환경을 정결히 하는 부성태교법은 우리 전통태교의 특징이다. 김성은 씨 부부가 미술관을 찾았다. 총 원형부터
임신부가 보는 것은 태아 성장에 필요한 환경이 되는데 임신 중 좋은 그림을 보는 것은 유익한 태교 중 하나다. 임신 7개월이면 태아는 모체의 호르몬 분비를 통해 빛의 명암을 느낀다. 어떤 느낌이 들어? 평화하고 소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 성장해 나가는 어떤 희망? 발전? 엄마의 정서가 풍부하면 태아에게도 그 느낌이 전해지고 아기의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 뱃속에서도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가 유난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임신 3개월이 되면 태아의 형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무속불의 무늬가 만물을 보는 대로 변하는 것과 같으니 성현의 훈계하신 글이나 신선이 허리에 찬 관대의 그림을 보게 해야 하느니라. 바깥에 태중의 아기가 뿌옇게 본다고 이렇게 벌써 10년 전에 그런 과학이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통 태교에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마루에 누워 잘 때, 임산부가 마루에 누워 잘 때 그 앞에서도 함부로 그 누구도 행동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아기의 그 수면 상태는 태중의 아기의 수면 상태가 렘 수면 상태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까 말까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좋고 아름다운 거 그런 것들 많이 봄으로써 아기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샨티의 태교 일기, 미술관 나들이. 샨티 덕분에 엄마는 좋은 그림도 보고 아빠와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단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을 하니까 엄마 기분이 상쾌해졌어. 샨티도 좋았지? 엄마 아빠가 본 그림이 샨티도 무척 좋았나 봐. 그림을 볼 때 마구 움직여서 엄만 깜짝 놀랐으니까. 샨티, 네가 태어나면 더 자주 미술관에 와서 좋은 그림도 보고 피크닉도 하며 즐겁게 지낼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니? 아침마다 김성은 씨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아기가 깨어날 충분한 시간을 준다.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태산 같은 임신 후 자부심을 하루도 갖고 빠짐없이 또 불교 이처럼 경전을 이렇게 읽어주고 하죠. 있다. 좋아했던 문구들이기도 하고요. 저도 인생의 지침서로 이렇게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 같아서 아기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해서 맨날 읽어주고 있어요. 임신부라고 해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태교 신기에는 임신부의 행동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도 가능한 일만 선택해서 해야 하며 그릇을 깨뜨리거나 찬물에 손을 적시거나 날카로운 칼을 쓰지 말고 칼로 생물을 베는 일은 없도록 하고 음식은 반듯하게 썰어야 하느니라. 몸 움직임이 활발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엔 임신 체조를 한다. 임신 전부터 해온 요가와 전통 태교 운동인 도인 체조를 병행하고 있다. 도인 체조는 엄지발가락을 집게발가락 위에 겹쳐 퉁기는 동작으로
100회에 약 4km를 걷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도인에서 도는 호흡의 의미이고 이는 운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운동을 통해서 체내 이제 기혈의 순환을 돕는 것인데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기공체조나 요가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풍부한 산소 호흡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출산으로 이어져서 진통의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임신체조는 출산에 필요한 이완 능력과 심폐 기능을 높여 임신부의 산통을 줄여주고 태아의 탄생 과정을 도와준다. 기혈의 순환을 도와 임신 중 불편함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대고 위아래로 밀고 당기는 합장 합척 동작. 동작 자체가 골반의 탄력과 힘을 많이 길러주기 때문에 순산의 가장 대표적인 체조라고 하거든요.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드시면 바로 동작을 중지하고 호흡을 통해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고양이 자세는 자궁의 위치를 바로잡아 태아의 활동력을 높여준다. 고양이 자세는 임신 중에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허리를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임신 체조는 태아의 인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엄마의 기력이 높아지면 태아도 안정된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엄마와 함께 체조를 한 아기는 유순하고 부침성이 있으며 다른 아기들에게 친근감을 나타낸다고 한다. 천천히 돌아오고 외출을 하는 김성은 씨. 보행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보행할 때는 한 발에 의지하지 말고 위태로운 것은 밟지 말며 계단을 오를 때는 서서 내려갈 때는 앉아서 내려가야 한다. 김성은 씨는 임신 뒤부터 사군자를 배우고 있다. 이 또한 전통 태교 지침을 따른 것이다. 사군자와 서해는 태아의 집중력을 길러주는 품성 태교법이다. 한지와 먹을 통해 느껴지는 부드러움을 엄마와 아기가 공감하고 반복해서 붓을 치다 보면 평소보다 호흡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생긴다. 이거를 조금 더 흐리게 해주고 조금 힘이 없죠. 근데 꽃 자체가 그 가운데 꽃 모양이 좀 더 통통해가지고 그 모양이 나오는 거 꽃잎이 달려야 되거든요. 붙여주고 하면 완성품이 될 것 같아요. 난을 치고 있으면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맑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잡념 같은 게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요. 엄마와 태아가 일체된 상태로 바른 몸가짐을 하다 보면 바른 생각으로 이어진다. 마음이 바르면 자연히 언행도 정숙해진다. 남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며 당사자가 아닌 일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부담스럽게 잘라주시네. 그러니까. 어머, 그것도 맛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 발로 맑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덕담을 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돼 자연스러운 태교가 이루어지고 예의 범절도 익히게 된다. 이 소품에서 대나무. 출산을 앞둔 성은 씨에게 선생님이 특별히 대나무 그림 한 점을 선물했다.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대나무까지 못 그려가지고 그냥 그 하나하나 사군자를 하나하나 의미 있게 따져보면은 다 옛날 선비들이 왜 선호했나를 알 정도로 그 말들이 다 태교에도 다 도움이 되는 말들이더라고요. 성은 씨의 기분이 좋아지면 태아의 감성 지수도 높아지게 된다.
IQ가 이제 그 지능 지수를 말한다면 EQ는 감성 지능, 예, 대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부드럽게 가꿔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좋은 그림을 보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자연의 풍경을 보고 이러면서 그 편안함을 느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이제 좋은 환경이 필요한 거죠. 임신부와 태아의 감정 상태의 연관성은 초음파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임신부가 불안해하면 태아의 심박동은 급격히 증가했고, 임신부가 안정을 되찾자 태아의 심박동도 평온해졌다. 아기는 엄마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태중에서 경험한 일을 기억하고 태어난다. 옛사람들은 이를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임신부가 화를 내면 자식의 혈이 병들고, 임신부가 두려워하면 자식의 정신이 병들고, 임신부가 근심하면 자식의 기가 병들고, 임신부가 놀라면 자식의 간질병이 들게 하느니라. 우리 태교는 현대의학에서 인정할 정도로 과학적이며 미래 태교 지침서로도 매력이 넘친다. 문정은 씨는 머지않아 새 아이의 엄마가 된다. 37, 40, 30. 첫 아기 때는 남들처럼 태교에 신경을 썼지만 이제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셋째 아기 태교에만 치중하기 힘든 형편이다. 두 번의 태교와 출산에서 얻은 경험으로 자신과 아기에게 적합한 태교 방법을 찾게 됐다. 첫해 때 아기가 이제 장을 누른다고 해서 이제 변비도 심해지고, 변비로 인해서 이제 임산부들은 많이 겪지만 이렇게 치질 같은 게 많이 재발이 돼서 고생을 좀 하거든요. 저는 많이 고생을 해갖고, 이왕이면 콩이 이제 단백질이니까 다른 거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을 들어서 그 선식으로 해서 먹긴 한데, 다른 것보다 검은 성식은 아기한테도 좋고 또 일단 머리를 맑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애들도 먹이고 저도 먹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외출을 서두른다. 엄마와 아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문정은 씨는 친정어머니를 찾아간다. 반겨주는 친정어머니만 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친정 나들이가 쉽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계신 이곳이 정은 씨에게는 가장 좋은 휴식처다. 셋째 아기는 유독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임신 5, 6개월이 되면 태아는 소리를 듣고 구별할 줄 안다. 외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태아는 잠시 호흡을 멈춰 외부 환경을 경계한다. 반면 검은고와 대금 소리를 들을 때 아기가 기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둘이 좀 크다 보니까 게임 같은 거 소리를 막 잡으면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막 제가 예민해져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애들 없는 사이에 이제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거나, 또 이제 너무 조용하게 있는 것보다 이제 좀 틀어놓으면 원래 같이 느끼는 건지 몰라도 애기도 이제 그때 되면 태동을 많이 하고. 전통 태교에서는 자연의 소리를 중시했다. 사람의 마음은 소리를 들으면 움직이게 되므로 굿과 같은 요란한 음악이나 음탕한 노래를 듣지 말아야 하며 임신부는 시와 경서를 읽고 검은고나 비파를 들어야 한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이 파도 소리, 이 시냇물 소리, 이러한 자연 환경에 있으면 그 자연 환경 자체가
우리 그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각종 조직의 성숙도를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 자연음을 많이 들려준 산모에게서 우리가 컴퓨터로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태아 심박동의 변이도라는 그런 측정 수치가 올라갔어요. 변이도라는 것은 미숙아에서는 적고 만삭 임신에게서는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 따라서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조직의 성숙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쁘게 얘기해봐야지. 국악 감상으로 안정을 취한 태아와 형제들이 이야기를 나눈다. 건강하게 씩씩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예쁘게나. 가족의 사랑스런 표현도 태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엄마가 보내준 오감을 기억하는 아기도 건강한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친정어머니가 임신한 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양념해서 빨갛게 그 탕처럼 해도 되는데. 임신부에게 좋다는 잉어 요리. 친정어머니가 준비한 태교 음식이다. 좀 매콤하게 할까? 너 먹으면 비린내 날 거냐. 매콤하게 해야지. 예로부터 전해온 태교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잉어다. 감초. 몸에 부은 데도 좋지만 그 원기 회복도 되고요. 또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모든 면에서 산모나 임산부한테는 다 잉어가 좋아요. 찜도 좋고 탕으로도 좋고 또 이렇게 해서 죽 끓여 먹어도 좋고. 잉어에는 단백질과 칼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1이 들어있어 영양식으로 그만이다. 둘째 아기를 가진 문정은 씨 동생도 친정 나들이를 왔다. 임신한 두 딸을 챙겨야 하기에 더 바빠진 친정어머니. 임신 기간 동안 먹는 것은 엄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태아도 함께 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아기의 건강과 지능이 결정된다. 용모단정한 아기를 낳으려면 잉어를 먹고, 지혜가 많은 아기를 낳으려면 소의 콩팥과 보리를 먹고, 총명한 아기를 낳으려면 해삼을 먹고, 해산달의 임에서는 새우와 미역을 먹느니라. 태교신기에도 임신부의 섭생은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 특히 임신 후기에는 태아의 두뇌 형성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므로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부럽다. 음식 태교는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임신부의 식욕을 충족시키는 역할도 한다. 네, 산모가 보통 아기를 가지고 나면 산모에 있는 영양소가 태아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럴 때 보면 태아의 뇌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그 영양분이 필요한데요. 사람이 일생 동안 약 160억 개의 뇌세포를 갖게 되는데 태중에서 이미 140억 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아가 산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요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출산 마지막 달에 접어든 김성은 씨가 남편과 함께 수산시장을 찾았다. 총명한 아기를 위해선 해삼을 먹으란 말 때문일까 해삼에 먼저 눈이 간다. 쟤 왜 풀이 이렇게 났대? 풀이 저렇게 많이 나는 게 싱싱해서 좋은 거예요. 크게도 좋죠. 해삼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고 모체와 태아를 편안하게 해주는 콘드리아진 성분이 들어있어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 새우도 태교 음식에 빠지지 않는다. 새우 어떻게 해요? 우리 임산부가 오늘 올해 막달이라 기운 좀 내려고 좀 뭐가 될까요? 키토산도 약으로 사 먹는데 키토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껍질도 얇고 하니까 여기 칩만 이렇게 떼내서 칩 요거는 뾰족해가지고 요거만 떼내면은 머리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벌써 세 식구가 함께 나들이 할 꿈에 부푼다. 싱싱한 해산물로 아내와 아기를 위해 점심을 준비한다. 남편의 특별식은 새우찜. 우리 태교가 그런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결과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임신부는 앉아있을 때도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벽에 기대어 앉지 말고 다리를 쭉 뻗고 앉지도 말며 무릎을 웅크리고 앉지 않는 등 앉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점심 식사 준비를 끝냈다. 해삼이 쏟아지려고 한다. 저기 새우를 먹어. 새우 껍질까지 벗겨주는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성은 씨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자, 하나 드셔보시고. 자기가 잡아. 진짜 맛있네. 임신 중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지만 임신부들이 멀리해야 하는 음식도 있다. 네. 옛날부터 뭐 내려오는 거 뭐 오징어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비닐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듣긴 했거든요. 태교 신기에 언급한 금기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걸까? 직접적으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참외, 생강, 계피, 율무 같은 것인데요. 생강이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동물 실험에서도 유산을 유발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물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른 물질을 통해서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언청이라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었어요, 아기들이. 그럴 때 언청이가 생겼을 때는 아마 토끼 고기를 먹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는 아기 목이 이렇게 짧거나 이러면은 자라를 먹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닭고기를 먹어서 피부가 거칠고 닭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후에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이 순간은 왕비도 부럽지 않다. 궁중에서도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을 출생 후 10년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왕비들은 총명하고 건강한 아기를 위해 음식을 가려 먹었다. 그렇지 않을까? 소의 생각은 어떤지. 궁중 태교 음식으로는 뇌 활성에 도움을 주는 청태콩 송편을 으뜸으로 쳤다. 회임한 왕비의 보양식인 순무씨 죽, 영양소를 고루 갖춘 오골계 백숙, 보혈식품으로는 가물치를 선호했다. 보통 순무씨 죽을 먹었을 경우에 산모가 피 혈액 순환이 좋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출산했을 때 혈액에 소비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순무가 되겠고요. 식혜와 물엿 같은 경우는 당질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고서 쉽게 지치고 피로하기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충분한 당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 피로감을 적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어요. 잠들기 전 송상호 씨는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 태아를 대화 상대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자궁 대화법이라 한다. 줄 알았더니 신령님이었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아기에게 들리는 가장 큰 소리는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 무슨 소를 말할까? 태아의 두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소리를 엄마나 아빠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키울 수 있다. 땅바닥을 3번 쿵쿵쿵 내려치더니 뭐 사랑한단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거 파동으로 인해서 또 양수의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대고 이야기를 할 때 아기들이 반응을 합니다. 아빠 왔다고. 태담 태교가 가장 사실은 하기도 좋고 또 아기의 두뇌 발달도 도와줄 수 있고 유대감도 제일 많이 강화할 수 있고 그런 좋은 태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왼쪽으로 누우면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 임신 후기에는 배가 바닥에 닿게 하여 안정감을 주고 다리 밑에 쿠션을 놓는 것이 좋다. 만삭이 되거든 옷을 쌓아 옆을 지탱하고 밤의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 하느니라. 출산 준비 부부 교실에 예비 엄마와 아빠들이 모였다. 부부 교실에서는 출산 전후의 준비 상황과 순산을 위한 분만 대처법을 체험하게 된다. 태아 마사지를 하고 있는 송상호 씨. 아기에게 전해지는 아빠의 애정은 엄마와 아기의 피로를 덜어준다. 아무래도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아기가 더 잘 움직이고 반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아기 기운이 느껴지셨어요? 아예 막 눈에 기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아내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관문, 임신 체험. 남편들이 임신 모양을 착용해 엄마와 아기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접 경험하는 것이다. 예비 엄마들은 임신 중 불편하고 힘들었던 일을 남편에게 시켜본다. 남편들은 이런 과정을 경험하며 아내와 태아의 일상을 이해하게 된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출산에 대한 그 부담감도 우린 이런 것도 좀 배웠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담감도 좀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남자들 보통 바쁘잖아요. 바깥에 일하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똑같은 시스템이긴 한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많이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죠.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운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몸쪽으로 바짝 당겨서 약간 들리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숨을 이제 구령에 맞춰서 들이마시고 분만의 흐름을 알아야 산모를 도와 순조롭게 출산할 수 있다. 골반과 질이 일직선이 되면서 아기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아기가 자라는 10달 동안 엄마들의 몸도 출산을 준비해왔다. 두 분이 손 딱 잡으시고요. 산통이 찾아올 때 부부가 함께하면 좋을 호흡법.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치치 소리가 나게 내쉰다. 자, 다리 안쪽에 통증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아내가 호흡법을 잊었다면 남편이 호흡을 유도해야 한다. 촛불 언약식. 아기는 부부가 함께 낳는다는 공동 출산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예비 엄마와 아빠들 앞에 촛불이 켜지고 언약식이 이어진다. 비록 저를 불쾌하게 하여도 그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무안을 주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게 하소서. 저희 공연한 큰 소리를 줄여주시고 자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임신 소식에 기뻐했던 때를 회상하고 곧 만날 아기를 기다리며 송상호 씨는 아내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건넨다. 앞으로도 우리 셋 가족 건강하고 샨티 이름처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서로 노력하고 샨티에게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자. 나 닮아서 울고가 되면 안 되는데. 촛불 앞에 선 부부는 태어날 아기와 공유할 소중한 추억을 함께 그린다. 샨티, 이제 널 만날 날이 정말 다가온 것 같다. 엄마가 조금씩 진통이 시작되었거든. 엄마 몸도 우리 샨티도 준비가 다 되었는가 봐. 엄만 지금 몹시 초조하고 두렵긴 하지만 그보단 샨티를 맞이할 설레임과 기대감이 더 크단다. 엄마와 아빠는
난 샨티를 집에서 낳기로 했다는 거 알지?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스럽게 널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샨티, 이제 다 준비되었어.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힘차게 세상 밖으로 나오너라. 기다릴게, 샨티. 김성은 씨가 외출을 서두른다. 모자 수첩을 바라보는 표정이 조금 긴장돼 보인다. 출산 전에 태아의 상태를 알아볼 생각이다. 어젯밤에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혹시 진통이 걸린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확인을 좀 일단 하고 조만간 며칠 내에 나올 것 같아요. 떨리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네요. 임신 때부터 다닌 조산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와요. 아유 오래간만이네. 아유 찾아오기 힘들었지? 네. 저로 앉을까? 네. 유영희 조산사는 우리 태교와 출산법으로 임신부의 출산을 돕고 있다. 근데 아직 좀 많이 안 처진 것 같은데. 왜요? 앉아서 그렇지. 앉아서 그렇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낮엔 상태가 좋다가도 밤에 진통이 생긴다. 불편하고 나이 많은 초산부일수록 그런 가진통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죠. 태아의 심박동 135. 정상 수치란 말에 일단은 안심이다. 임신 마지막 달에는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골반으로 들어간 상태라 움직임이 적어진다. 이번 주 안에 나올 수도 있어. 이제 내일이나 또 이슬처럼 비치다가 다시 또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분만 진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혈성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고 놀라지 말고. 초산인데다 노산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성은 씨는 가정분만을 선택했다.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낳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들었어요. 내 아이를 처음 만나는 그런 장소로서 적합한가는 산모 본인의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의 기운이 이렇게 어려 있는 안방이 사실은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은 씨가 신생아실 앞을 떠날 줄 모른다. 이 순간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뱃속 아기가 더 궁금해진다. 예쁘다 진짜. 예쁘지? 네. 어떡해. 하품하는 거. 자기 애긴 더 예쁠 거야. 남의 애기 예쁜 거. 태어날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앞선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조그맣고 뱃속에 저런 아기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냥. 얼른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나 예쁠까 기대도 되고요. 출산에 임해서는 아기 보아줄 사람을 반드시 구해두며 몸이 아파도 몸을 뒤척이지 말며 비스듬하게 누우면 쉽게 출산하느니라. 진통이 시작된 지 벌써 5시간이 지났다. 남편 송상호 씨는 출산 후 아내에게 줄 미역국을 끓이느라 여념이 없다.
태어날 아기를 위한 음식도 준비한다. 보리차 끓여갖고요. 죽염 좀 타갖고 신생아한테 먹이면 태변 넣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길래 끓여놓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척추 마사지로 산통을 줄여준다. 이번엔 아기에게도 힘을 실어준다. 내려줘. 짜줘. 밑으로. 편하게 자기 편하게. 엄마의 산통만큼 아기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샨띠야, 엄마하고 같이 잘 협조해서 얼른 출산하자. 아기는 엄마 혼자 낳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낳는 것이다.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심호흡하는 아내에게 동참한다. 옳지. 쭉 밀고. 한 번 더 밀고. 거기서 좀 더 밀고. 산모와 아기가 하나 돼간다. 한 번 더 쉬지 말고. 선이. 아이고 꼭 손하고 같이 나오느라고. 새 생명이 빛을 보고 천천히. 옳지. 아기가 태어나면 태교는 끝을 뜻한다. 괜찮아. 보자. 손도 다 있고 발도 다 있고. 아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을 찾아간다.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예쁘네. 대출도 만져봐. 펄떡펄떡 뛰고 있죠. 아기가 완전한 폐호흡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탯줄은 엄마와 연결돼 있다. 마지막 혈액과 산소 공급을 마치면 탯줄은 10달 동안의 역할을 끝내게 된다. 이 맥동이 멎으면서 출산 후 2, 3분 후에 탯줄을 자르면 철분이 포함된 혈액이 추가로 공급돼 태아의 빈혈을 막을 수 있다. 샨띠 축하한다. 신기해요. 신기하고 이 세상에 참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고 또 저나 와이프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마음을 또 새삼 느끼게 되네요. 우리 샨띠 어렵게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 셋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할게요. 열심히. 샨띠도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경이롭죠.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신비하고 좋아요. 고생 많았다, 샨티. 엄마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웃는다. 웃는다. 미역은 세포의 신진대사를 돕기 때문에 옛날부터 산모들이 먹어왔던 음식이다. 신생아 배꼽에 물이 들어가면 감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네. 엄마와 아빠 중 누굴 더 닮았을까? 체중 3.6kg, 키 53cm. 이제 아기는 엄마 아빠가 행한 10달 태교로 이 세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갈 것이다. 사람이 태어남에 있어 성품은 하늘에서 본받고 기질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질이 한편으로 치우치면 버릇이 되어 성품이 점점 가리게 되는데 부모로서 낳고 기름에 어찌 삼가지 아니하겠는가. 출산 3주 뒤 김성은 씨 집에 금줄이 쳐져 있다.
새 가족이 생겨 더 행복한 시간. 아기는 엄마 젖을 먹다 어느새 잠이 들었다. 이젠 부모가 됐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것일까. 10달 태교가 새삼 소중해지는 순간이다. 수아라고 아기가 원했던 이름 엄마 꿈속에 나타나서 수아라고 줘달라고 했던 이름 같아서 수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느낌에 그런지 말하면 잘 알아듣는 것 같고요.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교감한 것들이 지금 바깥에 나와서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어나기 전 부모로부터 사람의 근본이 가꿔진다는 순리. 200년 전 태교 신기가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다.